놓치면 아쉬운 국내 여행지. 서울 당일치기 여행. 베스트 40. 같이 만나러 가요? 서울편. 서울 안사동 유적지. Seoul Amsadong Historic Site.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마을입니다. 한강 유역에서 발견된 집단 주거지이며 40기 이상의 집자리터가 보존되어 있지요. 1925년 대홍수 때 발견되었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유물인 빗살문의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웅집 체험과 생활을 이용한 수렵 체험, 토견, 토기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이 가능합니다. 북한산. Bukhan Mountain. 옛날에 도읍지나 고을에서 홍수지리에 따라 등지고 있는 중요한 산을 진산이라고 했는데 북한산이 서울의 진산입니다. 한양의 북쪽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산이라 불렀으며 시조 및 문학작품에서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삼각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산에는 영토를 확장하며 삼국통일 기틀을 마련했던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기념하는 진흥왕순 수비가 있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경복궁.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로서 왕이 평상시에 직접 사물을 보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에 나오는 큰 복이라는 의미의 경복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뒤 200여 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어 현재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수문장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등 보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였습니다. 광화문 수문장의 교대의식을 경복궁의 관람의 시작으로 한다면 왕이 된 기분으로 경복궁을 둘러볼 수 있을 거예요. 경회루. Gyeonggi-lu.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연못 위에 우뚝 서 있는 경회루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가 많습니다. 경회루는 높이 21.5m로 어린 단종이 세조에게 옥쇠를 넘겨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회루가 보고 싶어 담을 넘어 들어왔던 부종직은 행렬 중 마주친 세종대왕 앞에서 높은 벼슬의 양반도 외우기 어려운 책들을 줄줄 외웠습니다. 덕분에 세종대왕에게 벌 대신 높은 관직의 상을 받으며 학문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창덕궁. Cheongdeokgun Palace. 창덕궁은 태종이 지은 두 번째 공식 궁궐로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사랑했던 궁이라고 합니다. 창덕궁은 건축과 자연 조경이 잘 조화되었습니다. 특히 후원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 가치가 높지요. 초기 왕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정조가 후원을 거닐다 혼자 보기 아까워 신하들을 불러 함께 구경했다고도 합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상징적인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외국 사신 맞이 등 나라 공식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종로. 창경궁. Cheongdeokgun Palace. 창경궁 이야기 중 3가지를 소개할게요. 창경궁은 숙종 때 왕비였던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다툼이 벌어졌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몰아낸 뒤 첫 아들을 낳은 장희빈을 왕비로 세웠다가 후에 사약을 내리고는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지요. 청경궁 전각 중 문정전의 앞들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후에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화성으로 옮기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은 창경궁의 전각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이름도 창경원으로 개원했습니다. 광복 후 다시 궁궐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덕수궁. Doksungung Palace. Doksungung Stonewall Walkway.
덕수궁은 원래 월산대군 집터를 선조 임시 거처로 사용하다 뒷날 고종이 이곳에 머무르며 궁이 되었습니다. 덕수궁은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중화전 등의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세웠고 서거당처럼 여러 채의 서양식 건물이 있어 다른 조선시대 궁궐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덕수궁에서 자란 고종의 딸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습니다. 종묘, Zhangmyo Shrine.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태조가 1395년 완공 후 태조의 사대조를 가장 먼저 모셨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며 왕과 왕비가 돌아가실 때마다 모시는 위패의 숫자가 늘어나 옆으로 19칸 길게 이어진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갖게 되었죠. 이 건축 양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묘는 195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7세기 다시 초중건되었지요.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궁궐과 다른 화려한 장식들이 업재된 신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과 사람의 축제인 종묘제례는 좋은 음식과 종례 제례악으로 나라의 발전과 조상님들의 업적과 덕을 기립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묘를 방문하면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종묘로 가는 어가인열과 왕실의 큰 제사인 종묘 제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보신각종, Bosingak Bell. 보신각종은 조선 전기 세조 14년에 만들어진 높이가 318cm에 이르는 거대한 범종입니다. 종묘에 종을 걸어 저녁 10시에 28번, 새벽 4시에 33번 울려서 사대문을 열었다 닫았다며 시간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1985년까지는 종로 보신각에 위치해 제야의 종으로 사용되었답니다. 현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Seoul City Wall.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양의 경계로서 백성을 평안과 외부 침입 방어를 위한 성곽으로 지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래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유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한양도성은 1396년 태조 5년 축조를 시작해 세종, 숙종, 순절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는데 시기별로 축성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대문 성곽공원에 위치한 한양도성박물관에서 한양도성 600년 역사도 확인해보세요. 사대문, For Big Gates. 조선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곽에 긴 도성을 쌓으며 4개의 성문, 숭례문, 돈이문, 흥인지문, 숙정문을 서울 사방에 세웠습니다. 숭례문을 남대문, 돈이문을 서대문, 흥인지문을 동대문, 숙정문을 북대문이라 하지요. 이 중 돈이문은 일제시대 전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게 되며 공간 확보를 위해 멸실된 상태입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인의의 질을 숭상하여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등에 인인, 의, 를 넣어 이름을 짓고 숙정문만 별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종 이야기, King Sejong Story. 세종대왕은 태종 임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조선시대 4번째 왕입니다. 큰 업적이 많아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이런 업적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세종이야기 전시관이 광화문역 지하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민본사상과 한글 창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전시존과 다양한 이벤트 공간들을 둘러보며 조선 최고의 성분 세종대왕의 업적을 살펴보세요. 남산한옥마을, Namsangal Hanok Village. 청계천 기준 남산기슭의 남산골에는
선비의 덕을 지녔지만 벼슬이 없거나 낮은 관리, 세력 잃은 선비들이 살았습니다. 남산골은 남촌이라고도 불렸지요. 집신이나 가죽신 살 돈이 없어 맑은 날에도 남학식을 신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고 다녀 남산골 딸깍발이 혹은 자존심만 세다고 남산골새님으로 불렸지요. 현재 서울에 산재되었던 민속자료 한옥 5채가 이전 후 복원되어 남산한옥 마을로 불리며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Bucheon Hanok Village. 북촌은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들이 거주하던 가장 부자 동네입니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란 뜻으로 북촌이라 불려지고 있어요. 1920년대까지 양반들이 살던 북촌 한옥들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1930년대 주택경영회사들이 북촌의 토지를 매입한 후 전통 한옥의 모습에 유리문을 다는 등 현재의 근대적인 한옥 형태로 모두 재건축하였습니다. 석파정. Sekpajan. 서울에 있던 정자 중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모습이 변했는데 그나마 옛 모습을 유추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정자가 흥선대원군의 석파정입니다. 석파정은 원래 철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은근의 별장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김은근에게 빼앗아 소유하게 되었지요. 앞산이 모두 바위 언덕이기 때문에 석파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대원군의 호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석파정 뒤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는 코끼리 바위너럭바위가 있으니 방문하여 소원도 빌어보세요. 설릉과 정릉. Soling and Jangnu. 왕릉은 진입 공간을 지나 홍설문과 정자각이 있는 제향 공간을 지나면 능침 공간에 다다릅니다. 왕릉에는 12지신상이 병풍처럼 설치되어 있지요. 설릉에는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과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혀 있고 정릉에는 성종의 둘째 아들 제11대 중종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정릉은 강남 도시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은 22만여 점의 소장 유물들이 있으며 한국 유물들이 주제별 6관으로 나뉘어 전시돼 있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손도끼, 삼국시대의 금관과 반가사유상,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그림과 글씨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과거와 현재가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 박물관, 박물관 야외 정원의 석조유물 전시로 다양한 체험과 감상이 가능합니다. 전쟁기념관. Yongsan War Memorial of Korea. 전쟁기념관은 총 3층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국 추모실, 전쟁 역사실, 기증실, 6.25 전쟁실, 해외 파병실, 국군 발전실, 대형 장비실 등 총 7개의 실내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5개 전시장과 어린이 박물관으로 구성되었고 5개 전시장엔 실제 크기로 전시된 광개토왕비와 축소 재현한 거북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의 전시물 및 조형물을 감상하면서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느껴보세요. 서대문형무소. Sudaemun Prison History Hall.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부터 감옥으로 사용되다 1987년 폐쇄되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원형 감옥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에 저항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돼 아픔의 역사를 더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자 1998년 개관하여 그들의 가치를 기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학박물관, Medical Museum.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박물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병원 건물로 대한의원 본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원은 대한제국 고종칙명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이지요.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의학 발달의 역사가 담긴 근대의학 관련 유물과 문서들이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장이자 한국 최초로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성영의 동상이 있습니다. 딜쿠샤, Dilkisha. 미국 통신사의 특파원이었던 엘버트 테일러는 전 세계에 1919년 3.1운동과 독립선언서를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도 세계적으로 기사화했지요. 딜쿠샤는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테일러 부부가 살던 집을 복원하여 역사 전시관으로 개방했습니다. 딜쿠샤에서 테일러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여인, 뒷날 아내가 되는 사람을 구한 뒤 그녀에게 반해서 건넨 호박 목걸이도 확인해보세요. 윤동주 기념관, Yandongju Memorial Hall. 윤동주는 현재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45년 2월에 28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함께 하숙을 했던 정병욱이 윤동주의 자필 시집을 보관했다 윤동주 사후에 출간했고 모교 연세대학교 문학관에서 유품 및 원고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윤동주 기념관도 들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쓰러져간 문학 청년이자 독립투사였던 윤동주의 고귀한 정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백 재박물관, Seoul Hansung Biki Museum. 서울은 2000년 전 백제가 도읍으로 삼았던 유구한 역사 도시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국가사적들이 송파구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만 점의 유물을 발굴하여 수습한 후 귀중한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관리하고자 한성백제박물관이 건립되었답니다. 초기 백제도읍지 송파구에서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대륙과 해양 제국의 숨결을 느껴보고 역사도 체험해보세요.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올림픽공원은 언제든 쉬어갈 수 있고 인라인과 자전거도 즐길 수 있는 서울 도심 속의 오아시스입니다. 공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는 세계평화의문, 엄지손가락 조각, 대화조각, 몽촌해자 음악분수, 몽촌토성 산책로, 나홀로나무, 들꽃마루, 장미광장 등이 있습니다. 걸어서 3시간은 좋게 넘게 걸릴 올림픽공원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평화의 광장역 포도리 열차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공원 투어가 가능합니다. 명동성당, Myeongdong Cathedral.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최초의 고딕식 건물로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이자 본산입니다. 1784년 당시 중인 출신 김범우의 명동집에서의 몇 차례 종교 집회가 한국 천주교회의 시발점인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김범우가 잡혀 옥고로 숨을 거두게 되며 성직자들이 이곳 터를 사들여 성당 건립을 추진합니다. 조선의 천주교 신앙 자유가 허용된 1886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완공 후에 명동성당에서 최초 천주교 전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정총국,
Korea Postage Stamps Museum. 우정총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정청사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통신기관입니다. 홍영식의 건의로 창설되었지만 설치를 주도한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개국 20일 만에 폐쇄되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지요. 이후 1895년에서야 우정 업무가 재개되었고 2012년 전시공간과 우체국 업무공간으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건물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63빌딩 63 Building. 63빌딩이 1985년 완공된 이후 현재는 전국의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63빌딩은 한국 고층 건물의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과 한강 이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상징물이기도 하지요. 서울 세계불꽃 축제가 빌딩 바로 앞 한강에서 열리는데 63빌딩의 표면에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반사되어 운치가 있습니다. 빌딩 내부에는 전망대와 인어 체험이 가능한 아쿠아리움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서울시청은 서울특별시의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1986년 증축된 신관은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 2006년 초 철거되었으며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서 옛 청사는 서울도서관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전국시장 중 서울시장은 장관급 공무원이지요. 시청 앞 서울광장은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근한 마당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계천 Cheonggyecheon.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본래 이름은 개천이었습니다. 2003년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에 마쳤습니다. 청계천 위에 총 22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역사적 자료를 복원한 도심 속 하천이 개통된 것이지요. 청계천은 연중 시원한 물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가족과 연인에게 모두 좋은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N. 서울타워 and Seoul Tower. 남산 꼭대기에 위치한 남산타워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서울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1980년 처음으로 남산타워가 개관하였으며 지금까지 독특한 구조와 형태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외국인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남산타워 5층에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에 도착하면 사랑의 자물쇠도 꼭 걸어보세요. DDP. Dongdaemun Design Plaza. DDP는 전시장 및 쇼핑몰로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영업 표기에서 첫 글자를 땄습니다. 2007년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된 이후 2014년에 개장했지요. 주변의 거대 상권과 맞물려 동대문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로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진만 찍으러 오는 관광객도 많이 있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에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과 청춘 런웨이 마켓이 열립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 최고법원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 사건에 관할 법원으로서 사건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청사 중앙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공정을 뜻하는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법관의 판단 기준을 뜻하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Seoul Arts Center. 예술의 전당은 1988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아트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다양하고도 우수한 공연 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외는 음악당, 미술관,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 한국 정원, 음악 분수 등 자연과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Seoul Sports Complex. 서울 종합운동장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 용도로 지어졌으며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잠실 실내체육관, 잠실 학생체육관,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잠실 스킨스쿠버, 잠실 탁구장, 잠실 보도 경기장 등 다양한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육상 축구 등을 치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롯데 테마파크. Lot World Adventure. 롯데월드 어드벤처에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이 있으며 시즌별로 3박 카니발, 할로윈 행사 등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는 구석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다양한 전시 기법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으로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타워 117층부터 123층까지에는 서울스카이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118층에는 유리로 된 바닥으로 밑을 볼 수 있어 아찔함을 더해줍니다. 코엑스. Coex. 코엑스는 한국종합전시장의 영문 명칭입니다. 전자산업, 식품산업 등 각종 박람회와 게임 관련 행사도 수시로 열리며 국가 간 중요한 회의도 개최됩니다. 상어와 큰 물고기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과 1163개의 독특한 매장에서의 쇼핑, 100여 곳의 맛집 투어도 가능하지요. 별마당 도서관은 코엑스몰 중심에 복층 13m 높이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영화관에서 바로 개봉한 영화 한 편, 감상도 트렌드세터라면 놓치지 마세요. 이태원. Itaewon. 이태원은 서울 용산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외국인, 외국 상품,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사신이나 관리의 말을 공급하고 일반 길손이 머물던 공영숙소 이름인 이태원에서 동네 명칭이 유래하였습니다. 특히 이태원은 서울 관광특구 제1호로서 외국인을 위한 빅사이즈 옷이나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을 만날 수 있고 해외여행에서 맛볼 수 있는 타국 음식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동. Insadong. 인사동은 오래되었지만 귀중한 전통의 물건들이 교류되는 도심 속에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골마다 화랑, 전통공예점, 고미술점,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사동의 가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멋으로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층에게까지 인기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랑은 인사동의 맥을 이어온 중심입니다. 인사동의 전통 문화예술거리에 들러 예술문화 한기에 흠뻑 취해보세요. 한강시민공원. Han River Citizens Park set at Siam Island. 한강은 본래 우리말 한가람에서 비롯된 말로 한은 크다, 넓다, 길다는 의미이며 가람은 강의 옛말로 크고 넓은 강이란 뜻입니다. 한강공원은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등에 있습니다. 유람선은 사계절별로 특별한 유람선을 운행하고 선상 뷔페 유람선, 캠핑과 도깨비 시장도 열리며 아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는 해적선 등은 특별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서울숲, Seoul Forest. 뚝섬 일대에 조성한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체험학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등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맞닿아 있어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심 속에서 호수, 참나무, 수국, 꽃사슴과 고라니, 다람쥐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근처 성수동 카페거리는 예전에 있던 공장과 창고 건물을 재활용한 창고형 카페가 많으며 사람들이 자주 찾는 뜨거운 거리로 유명합니다. Travel with Nolnabi.